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12년 전에는 백호랑이 해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또 올해는 흑호랑이 이민년 새해가 좀 밝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 잘 맞고 계시죠? 호랑이를 지난번 방송에도 표현했었는데요. 네. 검은 장막을 뚫고 호랑이가 지금 표현하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움츠러들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견제구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최근에 한번 수영장에서 독자를 만났는데요. 네. 좀 어쩌면 견제구의 민낯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독자분이 또 이런 힘을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방송 못지않게 아니면 이 방송이 가장 세종시를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감사함을 받아서 올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분이 예. 그래서 네. 저는 짜장면집, 중국집을 이제 지나가다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집 주차장에 몰래 받치고 나오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받치시라고. 원래 이제 막 혼내잖아요. 네. 여기 왜 받치시냐고. 여기 음식도 네. 안 드시는데 네. 견제구 애청자라고. 언제든지 어디 이 주변에서 근방에서 볼일을 보실 때 여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볼일 보십시오. 공용주차장 특혜는 아니니까 이거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 아유, 민영 주차장. 민영주차장. 짜장면 집에서 운영하는. 예. 자부심과 함께 또 사명감을 다시 한번 좀 다지면서 오늘이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 사실 그동안 새해 첫 방송에는 올 한 해 과연 좀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 것인가 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한 해를 좀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도 저희가 올 한 해를 미리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 앞서 사전회를 저희가 가졌는데 올해도 역시 뭐 세종시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종시에서는 뭐 여느 타시도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죠. 제 생각은 그래요.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 그 운명을 가를 그 중대사가 있죠. 뭐 아실 거예요. 선거가 있는데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도시예요. 정치적인 입김이나 정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세종시가 나아갈 길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도시예요. 타시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약에 따른 결과물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세종시 정상건설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지켜봤고요. 그래서 현안들이 많죠. 뭐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까지 이런 물음표들을 좀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로의 기획 이런 해라서 참 중요한 해죠. 세종시 출범 10주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그것을 넘어서 천지개벽했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은 이승훈 기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임기가 2026년, 2027년이라고 봤을 때 그 4, 5년 시기에 세종시가 또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희망도 맞물려가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호랑이와 맞물려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의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따리로 풀어놓게 되겠죠. 그래서 또 기대되는 또 위드 코로나 시도가 계속 될까 안 될까 계속 시도하면서 숨막히는 뭔가 뭔가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려다 이런 긴장의 연속들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들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 사실 올해 이제 주요 이슈를 전부 다 짚는다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주요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반기 이슈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더 알차게 꾸며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모음집 상반기 편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시 입장에서는 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자꾸 늦춰지면 늦춰지고 혹시 3월까지 가게 되면은 대선 흐름을 타고 3월 넘어가 버리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사회에 한참 또 딜레이될 그럼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아마도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이면 벌써 1월의 한 중간 정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월 좀 어떤 점부터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2012년 정부 세종청사가 개청을 했었잖아요. 국무총리 시절을 시작으로 그렇죠. 해서 그것 자체가 세종시의 역사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갑작스럽게 세종시로 내려와야 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던 2012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가 하나의 그 진풍경으로 아침 저녁으로 서울을 분주하게 오가는 이 장면이 하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는데 수도권 통근버스가 올해 1월 3일 연초부터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전면 폐지가 돼서 지난해까지 50여 대 정도가 서울을 오갔었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갔는데 그 버스가 모두 안 다니게 됐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공직자들 하나의 복지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행복도시 신도시 내에서 그리고 조치원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통근버스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지로 가야 되는 그 길목에서 버스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좀 역행하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 읽히고 있어서 오늘 정부에서는 운영을 좀 하다가 세종시 대중교통이 좀 안정화가 되면 통근버스를 또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새로운 숙제로 부각되는 1월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3년, 4년 시민들이 뭐 당연하다. 어쨌든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내려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배려 차원에서 하니까 이제 뭐 세종 시민들이나 뭐 시민단체나 당연하다 했는데 이제 도시가 안착되고 그리고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이제 1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가 나왔죠. 4, 5년 전부터. 야, 그만 멈춰라. 왜냐하면 혈세도 한 70억? 100억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들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제 버스 빌려가지고 전세버스 내가지고 우리가 출퇴근하겠다. 근데 이게 또 국토부에서는 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여론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제 뭐 확정이 돼서 탁 끊겨버린 상황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어쨌든 수도권으로 오갔던 통근버스가 좀 폐지됐다는 점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 일인 것 같은데 다만 뭐 대전이라든지 뭐 공주라든지 인근 뭐 도시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는 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역시도 이제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또 들고 자 1월 눈여겨봐야 될 이슈 뭐 또 뭐 몇 가지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 권한을 이제 쥐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까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까요? 뭐 그래서 이제 지방 정치의 중심이 의회 중심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1월부터 이제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잘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질 게 이거 뭐 지루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검찰청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법원을 설치하자. 그럼 지방법원을 설치하면 검찰청까지 오죠. 그래서 검찰청 따라와서 법원검찰청이 설치돼서 뭐 운영을 하면 또 사법수요도 좀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그 주변 지역 경제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환영하는 만한 일이었는데 법원설치법을 개정한 강준현 의원이 뭐 눈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분이 지원으로 좀 줄였다가 또 다시 눈치 보다가 다시 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또 이제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개정안을 또 발의한 상태예요. 계류 중인데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만큼은 아니겠지만 세종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완전 그러네요. 한 걸음이 아니죠. 엄청난 걸음을 나아간 건데 네.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방법원 검찰청은 대단히 중요한 또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 당에 또 세종시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데 올해는 넘기지 않고 좀 돼서 지금 그 법원검찰청 부지 방곡동 부지를 가보면 썰렁하죠. 정류장은 벌써 4년째
법원검찰청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고 이 문제를 좀 하루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같이 좀 담아봅니다. 반드시 1원은 아니겠지만 새해 초반부터 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또 30여 년 만에 일궈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굉장히 앞으로 좀 잘 정착할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나 좀 아이를 낳기 좋은 그런 새해가 좀 될 것도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세종시는 합계 출산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더 좋은 여건이 좀 조성이 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 아빠 장려금 제도가 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해남군이라든가 광명시, 청주시도 있네요. 청주 천안시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요?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에서 18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승훈 기자가 육아휴직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 180만 원에다가 세종시에서 네. 그리고 그 출산 장려금 120만 원. 그럼 더하면 얼마죠? 300만 원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신설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 바우처가 또 지급이 돼요. 그럼 500만 원. 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를 어디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면 영아 수당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800만 원이 넘어가요. 야. 그러면 매월 7, 8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1년 정도 회사를 좀 쉬어갈 수 있는 한국 사회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좀 월급 급여는 좀 적더라도 아이한테 온통 에너지를 쓸 때 엄마의 몫이 아니라 남편 몫도 있다라는 것들이 세종시에서 많이 좀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세종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아빠 장려금은 160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지난 몇 년간 봤을 때 150명 그 선에서는 항상 육아휴직을 냈대요, 남성분들이. 그걸 봤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신청을 할지. 일부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까지 합쳐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아무튼 전국 합계 출산율 1위 세종의 타이틀을 계속해서 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거 한 가지 더 말씀 네.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잖아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네. 이게 이제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공동 유치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한국이냐 그리고 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냐. 이게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그때쯤 이제 나는데 1월달에 이제 이 발표가 난다는 거. 그래서 충청권이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첫 관문이 1월달에 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만약에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시민들 관심이 있는 대평동 종합운동장을 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에 올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유니버시아드가 무조건 또 유치된다고 해서 대평동 종합운동장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평동 종합운동장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년에 15일 동안 문을 열 공간이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지, 유니버시아드로 연결시킬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컨셉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청권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대회이긴 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한 2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월은 좀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대외적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 사이에 그렇죠. 세종시 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지금 현재 그 세종시 의원 정수는 지역구 16석, 비례 2석인데 그렇죠. 총 18석인데 네. 지금 세종시 특별법에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그 안에는 그 지역구 19석 그리고 비례 3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22석까지 늘리자라는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어떤 정치권에서 줄다리가 이어질 전망이고 근데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한 석 늘리기도 쉽지 않지 않냐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것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 2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고 혹시 3월까지 가게 되면은 대선 흐름을 타고 3월 넘어가 버리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몰라서 누굴 만나서 누굴 낙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한번 여기서 던져봅니다. 근데 너무 무심했어요.
이게 또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완성 뭐 3법, 4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심했고 그리고 시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이나 그 홍성국 의원이나 너무 무심했었어요. 이건 너무 이제 좀 한번 좀 이렇게 지적을 해봐야 할 만한 이유인데 지금 이제 타시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의원 정수가 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시만 세종시 특별법이라는 법에 한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 플러스 2 해가지고 18명으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역시도 그 최저 정수 공직선거법에 규정 근거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의 최저 정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광역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광역시도 지역구 의원 정수를 보면 최저 19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3명으로 해서 22명이에요. 근데 세종시만 세종시법 적용을 받아서 18명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훼손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명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분구가 이루어지고 의원수가 늘어나면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는 정확히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2월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을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선거의원 정수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월 내에 통과될 수 있느냐, 또 통과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그 선거구 획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세종 시민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좀 2월에 주목될 만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뭐 가장 민감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요. 청약 관련해요. 아파트 청약. 당해 지역 청약 비중을 100%로 늘려달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리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해 지역 60%, 기타 지역 40%, 그 배정인이 유령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해 정말 관심사죠. 그게 한 2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월쯤에는 뭐 주무부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2월쯤에는 좀 가닥이 잡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100%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강준현 의원이 제시한 70%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또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제시한 60%가 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세종시 청약시장의 수요라든가 어떤 그 당첨 확률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되게 비상한 상태여서 지금 이 조율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이 되기 전에? 저는 50대 50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60에서 70 정도가 저는 맞지 않나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는 당연히 세종 시민들 무주택자가 세종시 살고자 하는, 진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한 70% 선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세종시는 세종시만의 도시가 아니고 그렇죠. 애초부터 국가균형 발전 도시고 전 국민의 도시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아니라 세종시에 또 살고 싶어 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주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100%는 세종 시민들의 여망이지만 그거는 현재 시점과는 맞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나 강준현 의원실의 판단하고 저는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을 열었다, 시장을 개방해놨다. 그러니까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는 그 의견들에 저희는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100%는 잠깐 무리가 있고 말씀하셨던 뭐 70대 30 뭐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여론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번 달에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2월에 하나 그냥 소소한 네. 그 정보인데요. 지금 현재 1, 2, 3 생활권에 보급되어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4생활권도 일부 되고 있지만 4생활권, 6생활권까지 전면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시민들이 공공자전거 어울림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대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를 대중교통의 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해 열리는데, 대신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버스보다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아이디어로 공유 민간 자전거에 대한 그 보조금을 일부 줘서 요금을 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에서 좀 대안교통수단으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비롯해서 개인용 이동수단, 뭐 PM이라고 하죠. PM을 사랑하는 이태익 기자의 안테나에 들어왔던 그런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월, 역시
대통령 선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도 있는데 뭐 3.1절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해죠. 네. 예. 3.1절이 제 생일입니다. 3월 25일은 대중교통의 날입니다. 역시 대중교통 관심 분야. 뜬금없이 뭐 저도 뜬금없이. 네. 아 근데 이제 대선 얘기 나오길래 이제 좀 흥그르게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대선 있죠.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 대선에 정말 민감하고 엄청난 지금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죠. 세종시의 운명이 달릴 문제다. 그래서 3월달은 그거 하나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슈죠.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였죠. 세종시가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뿌렸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던질 테니 잡는 쪽을 우리가 또 지지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의미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공약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당선되는 그 진영에서 받아들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뻔한 공약들도 있어요. 뭐 이제 행정수도 개헌부터 해서 미전 부처 이전, 뭐 지방법원 검찰청 설치, 언론들이 진출할 수 있는 미디어 단지 조성, 그다음에 국립 감염병 치유센터 설립,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각 분야, 대전, 세종, 충북의 광역철도를 조속하게 뭐 완공하는 문제, 국립민속박물관의 그 규모를 좀 키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받아들여진다면 세종시가 아마 그 또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아마 또 일부는 커트가 되겠죠. 커트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도 잘 눈여겨봐야 될 또 3월입니다. 3월달도 중요한데 그런 정책들을 지금부터 시민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럼요. 어쨌거나 그래서 근데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더 날 수도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슈들 누구나 다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실현되긴 되게 어려운 것들인데 누구나 쉽게 던지는 공약이에요. 세종시의 가장 이제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던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던지는 분들 그분들은 좀 한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공약을 던졌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낼 것이다. 언제쯤 이뤄낼 것이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선택을 해야죠. 3월달만 딱 다쳤다고 봐서 표를 찍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분들이 공약을 내기 전에도 이미 나와있던 현안들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미래를 좀 좌우할 수도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월 9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투표장으로 꼭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죠. 친환경 종합타운 뭐 일부에서는 뭐 폐기물 처리장이다, 또 소각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고는 있지만 이 입지가 최종적으로 3월에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친환경 종합타운 지금 급해졌어요. 너무 급해졌어요. 세종시가 계속 반대에 부딪히면서 딜레이 되다가 지금까지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입지 후보지가 선정이 됐었죠. 전동면 송성리 지역이죠. 그래서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뭐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시공을 해서 2025년 12월 사용 개시를 하는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면서 좀 이제 딜레이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지금 도시가 이제 커지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쓰레기량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을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조급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좀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민감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 입지를 선정할 때 이게 그 규정 자체가 워낙 어찌 보면 좀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규정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그 입지 주변에 어떤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의 동의 정도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이냐라는 데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친환경 종합타운이 신도시의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읍면으로 또 옮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재정난에 휩싸이던 2, 3년 시기에 입지가 급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담겨져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2030년을 내다보고 세종시 완성기를 내다보고 인구 80만의 도시에 어울리는 소각 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갖춘 말 그대로 친환경 종합타운이 미래용으로 건립되려고 하면 저는 신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입장인데
과연 입지선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전동면 송송률을 밀어붙일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관심 있게 좀 다뤄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친환경타운이 정말 미래형으로 진짜 세종시민의 또 랜드마크로 갔으면 좋겠다는 또 개인적으로 시민의 바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종합타운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렇죠. 혐오 시설이라는 그 이미지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반대 찬성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제 세종시가 주민 지원 시설이나 주민 지원 기금 이런 것들을 공약이 아닌 공약, 약속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찜질방도 할 수 있고 뭐 수영장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타워를 넣을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번지 점프 시설을 거기다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조율을 맞추느냐 접점을 찾느냐 이 문제도 되게 관건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혐오 시설인데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럽게 또 다른 후보지로 뭐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사회에 아유, 한참 또 딜레이될 그럼요.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뭐 전동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네요. 3월 대통령 선거와 또 친환경 종합타운의 입지 여부까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이 밖에 뭐 또 짚어볼 만한 이슈가 좀 어떤 게 있었죠? 금강부행교가 이제 3월에 문을 엽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명소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446년에 한글 반포일을 기념해서 1446m의 원형 주교량을 만들었고 그다음 접속교를 만들어서 중앙 녹지 공간까지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로 탈 수 있는 킥보드로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금강을 내려다보면서 야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거기에 좀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계속 시민들이 같이 갖고 와야 될 공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건설하는데 1,000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1,000억 이상. 넘게 들었죠? 예, 넘게 들었죠. 1,000억이라면은 종합운동장 있죠. 네. 그거를 좀 세종시가 부담해야 될 돈의 한 50% 60% 정도 되고 그리고 세종시청 별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그 금강보행교를 누가 이용하느냐 그리고 일회성이냐 거기 뭐 사람들이 찾겠느냐 한 번 오고 말 것이냐 그리고 와서 잠깐 보고 갈 것이냐 그거 뭐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삼생활권에서 중앙소모권 쪽으로 넘어갈 때 한 번 이용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 타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좀 커질까 이런 걱정이 이게 돈 투입이 된 거에 비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을 좀 그렇죠.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뭐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개인이 소유했던 공공자전거를 타든 뭐 민간 전기자전거를 타든 자전거를 탈 때 사고가 났을 때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그 어떤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민보험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범위가 PM까지도 이 시기에 확대된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정책적 변화고요. 그리고 세종소방서 국무총리실 뒤편으로 원수산 안쪽에 있는 세종소방서 옆에 119 특수구조단이 들어서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더 강화된다.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 보행교 개통 관련해서 하나 더 짚어볼 게 뭐냐면 3월로 개통 시기가 거의 다가오니까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지나가고 있는 국가 지원 지방도라고 부르죠. 96호선에 대해선 이런 폐쇄 논란이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초 없는 도로예요, 사실. 세종시 입구로 만들어낸 임시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도로가 활용도가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활용도가 뭐 거의 이제 세종시 초입 상징적인 도로가 됐고요. 그리고 청사로 가는 청주 그리고 뭐 오송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도로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쪽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들은 지금 그 장남들 있죠? 그 녹색 공간. 그렇죠. 그래서 그 생태축을 이제 원상태로 복원해서 생태축을 좀 다시 확보하자. 그리고 도로를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을 펼치면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행복청이나 뭐 정부 측은 이 도로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좀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가 2018년, 19년 사이에는 실제로 폐쇄를 전제로 해서 행복성에서 중앙공원 계획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하면서 금강보행교로 이어지는 곳에 걷고 싶은 거리를 일렬로 쭉 배치해서 카페도 설치해서 그쵸. 좀 쉬어갈 수 있는 금강보행교를 숨이 차서 걸은 다음에 중앙녹지공간으로 건너갈 때 잠깐 쉬어가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중앙녹지공간에서 금강보행교로 갈 때 또 쉬어가는 타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충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주도 96호선을 폐지하고 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그 옆에다가 도로를 놓자라는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돼서 갈지도 미래 세종시의 변화를 되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공존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 네. 뭐 이런 사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예산이 문제는. 네. 3월을 떠올리면 새 학년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춰서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몇 가지 안건이 좀 있다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주목이 되고 있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죠. 선진국이 이렇죠. 뭐 예전에 콩나물 교실에 60명, 막 70명 했던 그 못 사는 네. 그때 이제 교실이 학급당 학교 교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세종시가 출범할 때 OECD 평균 수준 25명 이하로 맞추겠다. 그렇죠. 그래서 25명으로 맞춰서 오다가 새 학기부터 20명으로 하겠다. 맞추겠다. 일단 1학년부터죠. 1학년부터 맞추겠다. 이 최기준 교육감이 요거를 이제 선언한 상황이에요. 1000명 했어요. 1학년 20명으로 맞추겠다. 야, 초등학교 당시 한 50 45명. 50명, 그래요? 저희 때도 50명 정도 됐죠. 야, 근데 20명이었고 반이 너무 남아 돌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확대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종시 입장에서는 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은 할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이제 뭐 신년 초에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고 일단은 20명에 대한 도전, 시작, 신호탄을 쐈다. 코로나19가 아마 이런 상황을 빨리 앞당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종시는 25명 이하로 유지하는 대도시권에서는 유일한 또 지역이기도 했고 20명 이하로 가면 학교의 어떤 교육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도 일정 부분 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전학년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교육계 소식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개교 소식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름중학교에서 과밀 문제, 과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중학교가 드디어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4월에 개교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지만 아무튼 아름 이중이 드디어 이제 수건 사업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 생활권 지편동에도 그 유치원하고 초중학교가 개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곡동의 솔빛초 병설 유치원도 요 시기에 맞춰서 같이 문을 연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구에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원이 또 이 시기에 같이 문을 열어서 12개 체험관 기능과 함께 전국적으로도 좀 주목받는 시설로 문을 연다. 이렇게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작정 학교만 개교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이게 나중에는, 향후에는 이제 남아도는 교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 수요 조사, 수용 조사.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 학교 사립과가 또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요 조사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뭐 노하우가 축적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뭐 관심이 뭐 계속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는 좀 분명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시민들께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실인데 아파트 공급 계획이 한 3월 정도에 새해 좀 계획이 좀 나올 것 같다. 좀 맞습니까? 원래는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에 아파트 주거 공급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조율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지편동 4-2 생활권의 대학 부지를 그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그렇죠. 문제 4,2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율하다 보니까 3월 중에 올해는 약 7,000세대, 분양이 약 4,000여 세대, 그다음에 임대, 공공임대라든지 국민임대라든지 임대가
약 3,00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분양계획이 공식화돼서 어느 생활권에 몇 호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발표가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시의 이런 무주택 세대주분들께서 3월에 나올 이런 아파트 공급 계획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좀 3월까지 한 1, 4분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2, 4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4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사실 4월은 뉴스 뭐 이런 기자적인 관점에서 봐도 좀 비수기인 계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4월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어쨌든 2분기에는 대부분 이제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뭐 문을 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4월에는 대표적으로 나성동 세종예술의 전당이 이제 드디어 공식 개관에 들어가서 네. 이제 정기적으로 뭐 주말마다 공연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예약을 하고 표를 티켓을 끊어서 그쪽에 사람들이 놀러 가는 그런 광경들이 이제 자주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우승 기자와 이순동 기자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체험형 도드파크가 생겨요. 전 기대 안 하고 왜 기대하고? 안에 바비큐장도 생기고 짚라인도 생기고 여러 체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가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레저 시설에 대한 어떤 갈증이 심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결될 수 있는 4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4월은 사실 뭐 마땅히 더 없으시죠, 그렇죠? 예. 예, 4월 뭐 즐겁게 좀 보시죠. 자, 4월은 예술의 전당이 4월 15일, 16일 날 이제 개관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꼽히는 계절 5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월은 좀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는 되게 기대가 돼 모으는 이슈죠. 역시 또 우리 그렇죠. 동준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금남면에 네. 뭐 영대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이제 조성되는 건데요. 이게 생생놀이터라고 언덕 넘어 옹달샘을 주제로 놀이공간이 이제 막 마련이 돼요. 네네. 그래서 뭐 체험 공간도 있고 뭐 흙모래마당, 물불마당, 작업마당, 자연놀이마당. 구조물도 되게 친환경 목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동 친화 도시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기니까 5월 또 푸르른 어린이날. 그래서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개장한다는 거는 또 아이들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세종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5월달에 좀 상징적 의미가 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5월 5일이 그 어린이날 100주년이래요. 그리고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여기서 조금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서 취임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적극적으로 집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5월 10일 날 취임식을 세종에서 갖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5월 중에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집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의 이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의미를 조금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 선거 뭐 대통령에서 관심이죠. 역시 좀 5월도 사실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인지 뭐 큰 이슈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바로 그래서 곧바로 6월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6월은 역시 첫날이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 뭐 대통령 선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이런 지방자치에 더 중요한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장 교육감, 시의원 몇 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18석에서 22석까지의 새로운 얼굴들이 또 등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4년 가까이 세종시를 끌고 간다는 리더들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또 각종 공약들을 많이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 공약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도 다른 한 축의 변화의 소용돌이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역할 자체가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너무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문서당에 매몰돼서 시장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 자체도요. 그래서 시민 밀착 행정 같은 거에 소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도시지만 세종시는 세종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를 누리지 못했던 것,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 되살아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도. 5월 중순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정리 이렇게 하다 보면 5월은
뭐 그렇게 후딱 지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6월 지방선거 이슈 외에 뭐 별도로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짤막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세종시장 마스터 플랜 뭐 어떠세요?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예. TF팀도 구성이 돼서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뭐가 국회 도서관에 올 것인가, 뭐 국회 타운이 들어올 것인가 세심한 이제 논의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작은 상임위 수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세종의사당에 설치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 11개 상임위가 설치가 된다. 그걸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근데 국민의힘은 입장을 많이 확실하게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마스터 플랜에서 11개 상임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더 나가서 개수가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거기에 뭐 주거시설까지 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타운이 뭐 언론 미디어 센터도 담길 수 있는 단지도 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 도서관은 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 빅피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문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심층 있게 다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대감이 또 요거에 되게 많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고 6월 정기국회가 또 열리는 달에서 그 용역이 그 국회 세종의사당 그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이 먼저 끝나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용역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울과 세종의 국회가 두 개가 있는 것에 대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그 국회를 품고 있는 S-1 생활권, 세종동이 되겠죠, 나중에. 중앙녹지공간까지 포함하는 그 공간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간을 넘어서 옛 월삼산업단지로 향하는 6-1 생활권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또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쪽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여기에 미디어 단지가 어디에 들어서고 뭐 이런 그 구상들이 또 한번 이렇게 그 수면 위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한번 요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체육공원 관련해서 미호천 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아름동의 오관왕들 그 국민체육센터가 6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미뤄져서 어진동 정부청사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7, 8월이 되면은 문을 여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이면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 플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격화되는 또 그렇죠. 구체적인 밑그림이 서서히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시기다. 또 도시계획에 뭐 상당한 좀 변화가 이제 예상되는 그렇죠. 시기다. 뭐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월까지 좀 정리를 맞춰봤고요. 올 상반기 동안 두 분께서 기대하고 있는 뭐 이럴 만한 뉴스나 이슈가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정도씩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좀 전에 유대회 말씀하셨죠?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확정이 되면 종합운동장이 돼야 돼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폐회식을 개최해야 되고 또 세종시도 또 참여해야 되니까. 근데 뭐 유대를 제외하더라도 어떻게 세종시 행정수도 그리고 광역자치시에서 종합운동장 하나 없냐 말이 되냐. 부지까지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또 돈이 없어도 못 짓느냐. 이 소리 듣지 말고 60% 70%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5천억 규모로 뭐 지어질 텐데 저는 뭐 그 이상으로 해서 스포츠 시설, 상업 시설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세종시가 좀 몸을 낮춰서 상업 시설은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규모로 짓겠다. 25,000석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거 예타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정부 주도 그리고 행복청 주도, 세종시 주도 종합운동장 멋들어진 종합운동장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얘기 좀 구체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5-1 생활권 합강동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그 부산하고 이제 유일하게 세종이 그 선정이 됐었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개가 되어 있고 지연되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민간 협력 SPC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서 그리고 첫 아파트 공급을 좀 이뤄내서 진짜 스마트시티가 어느 도시를 꿈꾸는 것인지 어느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좀 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진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언론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걸 추진해왔던 주무 부서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 정부하고 세종시하고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껄끄럽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추진이나 이런 것들 껄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서 갔다는 거는
지금 좀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건 따져볼 문제인데 스마트 시티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그거 꼭 좀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에 주목되는 그런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2월 달에는 남은 하반기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역시 다음 편도 재미있겠죠? 저는 하반기를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오, 천지개벽, 네. 스펙터클, 지각 변동. 너무 힘들어간다. 이 글자로 네. 하반기를 표현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럼요. 네, 스펙타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 힘이 들어갔어. 네, 올해 상반기엔 무엇보다 중요한 두 건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세종시의 미래도 좌우가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지역 이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2년 세종시 모음집. 다음 시간에 하반기 이슈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